통영에 위치한 작은 어촌 마을. 가수 김정남을 만난 곳은 뜻밖에도 마을회관이었습니다. 재워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정리정돈을 해놓고 가시죠. 이곳에서 생활이라도 하는 걸까요? 깔끔하게 이부자리를 정리하는데요. 왜 여기서 내가 잠을 잤냐? 응? 아침 일찍 나가서 뭐 해야 될 일이 있거든. 부지런히 나갈 채비를 마친 정남 씨. 재밌는 곳으로 출발을 할 거예요. 그가 향한 곳은 인근 선착장입니다. 선장님? 네. 예, 반갑습니다. 이야, 잘 부탁드립니다. 이야. 꼭 말벨이니까. 네네. 네, 요걸로, 네. 이거 너무 좋죠. 너무 좋죠. 네, 네, 꼭 입어야 돼요? 네. 작업복까지 갖춰 입고 만반의 준비를 하는데요. 안전상의 문제라서. 도대체 뭘 하려는 걸까요? 곧바로 바다로 향하는 어선. 도착한 곳은 한 양식장. 얼마나 달렸을까? 출발하기 전과는 달리 다소 긴장한 듯한 모습이네요. 음식점 가시면 큰 거는 일본산 장가리비. 일본산 참가리비. 네, 그렇지, 이제 그렇지. 장가리비라는 종류인데 참가리비. 통가리비만의 장점은 이제 달짝지근한 맛이 더 강해요. 달짝지근한 맛이 더 강하다. 네. 하나, 둘, 셋. 곧바로 그물 털기에 돌입하는데요. 안 나온다. 탈탈탈탈. 탈탈. 좀 서툴러 보이지만 꾀부리지 않고 열심입니다. 요게 지금 한 6개월 자란 건가요? 예. 얘는 왜 2년, 3년을 안 해요? 얘는 이 종패의 특성상 네. 더운 여름을 날 수가 없어요. 아하. 기온이 따뜻해지면 자연적으로 폐사가 돼버려. 아하. 궁금한 게 생기면 그때그때 질문까지 던지는 모범생. 늦은 나이에 시작한 가리비 공부에 가리비 조업까지 정신이 없습니다. 빈 껍질. 안에 없는 거 요거 구분해야 돼. 물밀듯이 쏟아지는 가리비들. 아무리 눈썰미가 좋아도 손이 따라가기는 쉽지 않아 보이네요. 뭐할까? 바빠. 빨리. 정신 없어요 지금. 왜냐면 이거를 골라내야 돼. 지금 뭐 뚜껑만 남은 애들을 골라내야 돼가지고. 이렇게 하루에 털어야 하는 그물만 2,000개. 가수 김정남은 대체 어쩌다가 고된 뱃일을 하게 된 걸까요? 제 2의 인생을 살 수 있는 어떤 직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가수가 아닌 어부가 되려는 걸까? 제2의 인생을 위해 시작한 도전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역시 됐습니다. 잘하십니다. 이거 신발끈 멜 때. 모두가 지쳐갈 때쯤 뱃일의 하이라이트 새참이 등장했습니다. 가리비 라면은 태어나서 처음 먹어보는 것 같아. 너무 지금 기대돼요. 갓 잡은 가리비를 듬뿍 넣은 라면.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가리비 요거 들어갔다고 바다 향이 확 나는데요. 네, 확실히. 그죠? 확실히 다른데. 조개구이집 이렇게 가고 조개찜집 이렇게 가봤지 라면에다 가리비 넣어주는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맛이 완전히 다르네. 이야 보십시오. 이야 살아있습니다.
요런 걸 그냥 호로록 그냥. 일단 맛도 맛인데 바다 위에 떠 있는 것 같잖아 지금. 바다 위에서 뭘 먹는다. 근데 바다 위에서 뭘 먹는 거 처음 먹어봐요 진짜. 사실 뱃일도 처음이랍니다. 배를 타야만 했던 이유가 있다는데요. 어떻게든지 뭐 자기 분야가 있는데 저는 노래를 버릴 수는 없죠. 노래는 버릴 수는 없는데 가리비 양식장에 꼭 와가지고 가리비가 어떻게 양식이 되는지 눈으로 확인해야 될 게 있었어요. 그날 오후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아 네. 또 한상 가득 가리비 음식이 차려졌네요. 그런데 느닷없이 핸드폰 등장. 자 이렇게 하고 제가 이제 여기 앉아서 방송을 딱 켜고 이제 방송을 하는 거죠. 겨울 오면은 우리 둘이서 항상 왔었던 바닷가 어디 가냐고 말을 하라고 자꾸만 재촉하던 바닷가를 배경으로 개인 방송이라도 찍는 걸까요? 미디어 쪽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순간순간 이렇게 대화를 한다는 게 너무 저한테는 좀 새롭게 다가왔거든요. 라이브 커머스를 딱 했는데 날 알아봐주고 나랑 대화하고 말 한마디라도 이쁘게 해주니까 살아가는 어떤 진짜 기폭제가 되는 거죠. 지난해부터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시작했다는데요. 요거 봐. 야 죽인다. 이야. 물건을 판매하기 전 직접 산지에 내려가 볼 만큼 사활을 걸었답니다. 사실 김정남은 한때 인기 정상에 있던 그룹 터보의 원년 멤버였습니다. 딱 나오자마자 한 달 만에 밖으로 못 돌아다녔죠. 강남으로 가야 돼. 차 타고 안 가요. 모터보트 타고 가는 거야. 가자마자 왔습니다 그러면 야 들어가가지고 막 하고 또 뛰어. 그럼 내려오면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 알아요? 헬리콥터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헬리콥터가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 헬리콥터를 타고 용인을 가요. 그러니까 스케줄 15개는 기본이에요. 15개는. 그날 밤 집으로 바로 가지 않고 도착한 곳은 어느 유흥가. 야 오랜만이야. 여기까지 또 오네. 야 너무 반갑다 야. 아무리 피곤해도 걸을 수 없는 일정이 있다는데요. 낮종국 밤정남 아닙니까? 일하러 왔죠 일하러. 제가 쓸 수 있는 무대가 요즘 많지 않잖아요. 혼자서 또 쓸 수 있는 무대도 없고. 근데 요런 밤무대 같은 경우에 1년 365일 나와달라 그러면 다 나가죠. 비록 큰 무대는 아니지만 예나 지금이나 소중한 기회랍니다. 여러분들의 함성 소리가 필요합니다. 더보 김정남 렛츠고! 드디어 공연이 시작되고 메인 보컬인 김종국 없이 무대에 선 김정남. 비록 혼자지만 여전히 화려한 춤사위와 랩으로 무대를 꽉 채웁니다. 나이 50이 넘었지만 지치지 않는 그의 열정에 후끈 달아오른 공연장. 이렇게 홀로 밤무대에 선 지도 어느덧 20년이 넘었다는데요. 그룹 터보가 최정상의 인기를 얻고 있을 당시 돌연 탈퇴를 선언했던 김정남. 이유가 뭘까요? 어떤 그 프로그램에서 사회를 보고 있었어요. 종국이랑. 근데 검찰 수사관들이 찾아온 거야. 거기를. 그 전에도 뭐 PD 사건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일이 이제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 찾아온 거예요. 그런 거 우리 마음은 어떻겠어? 아 이게 진짜 뭔가 잘못된 건가 보다. 그래서 그때 도망을 가는 거지. 그러고 난 다음에 1년 정도 흘렸을 때는 종국이는 이제 이쪽이랑 이제 계속 원래 있던 회사랑 연락을 좀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알고 봤더니 이제 우리가 그때 처음으로 사기를 또 맞은 거예요. 에휴, 그냥 형은 그냥 장사나 하겠다. 사업이나 하겠다. 아니면 DJ 그냥 하겠다. 이렇게 한 거죠. 왜냐면은 나는 종국이는 모르겠는데 나는 방금 얘기했던 스케줄 있잖아요. 난 거기에 학을 띈 거야. 정말. 그렇다고 우리가
그만큼 한 거에 비해서 벌이도 별로 없었고. 가혹한 스케줄에 부당한 수익 분배, 연달아 일어난 사기 사건까지 23살의 청춘이 견디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모든 걸 포기하고 그룹에서 탈퇴했는데요. 후회는 없을까? 그때 이제 처음으로 느낀 게 나도 방송국에서 나도 막 춤추고 노래하고 싶고 나이트클럽 무대가 아닌 나이트클럽 무대를 무시하는 건 아니고 내가 지금 방송하는 건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는 이제 괴리감 같은 게 있지.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나 행복해질 수 있을까? 막 이런 것도 있고 오만 생각이 다 나죠. 그래서 지금은 어떤 일이 들어와도 조금 약간 닥치는 대로 해요. 공연을 마치고 아 힘들어. 새벽이 돼서야 집으로 돌아온 정남 씨. 아 힘들어. 들어오시죠. 저희 집입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왔지만 반겨주는 이 하나 없이 집안은 썰렁하기만 합니다. 뭘 드시는 거예요? 고향장이야. 예? 고향장이야. 원래는 아침, 점심, 저녁으로 먹던 건데 지금은 이제 딱 저녁만. 막 한 달 먹었다가 또 3달 안 먹고 막 이랬더니 완치가 안 되더라고. 터보 탈퇴 이후 대인기피증에 호흡곤란까지 찾아왔답니다. 공황장애 약을 복용한 지도 어느덧 10년째라고 합니다. 여기 명치 부근에 돌덩이 하나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돌덩이가 들어있는 상태에서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느낌이 확 나요. 그러면 이렇게 됐다가 그때부터 가슴이 막 툭툭툭툭툭. 그러니까 어떻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 앉아 있어도 막 불안하고 서 있어도 불안하고. 그럼 약 먹으면 무조건 자요. 왜냐면 잠을 자면은 그 대부분이 그 신경 안정제거든요. 그러니까 먹으면 이제 졸리잖아요. 그러니까 자면서 이거를 치료를 하는 거죠. 자면서. 약의 힘을 빌리지 않고서는 제대로 잠도 이룰 수 없는 상황. 내 침대. 저는 잡니다. 어떤 일이 그를 이토록 아프게 하는 걸까? 사실은 저희가 춤추고 노래하는 거밖에 모르잖아요. 사업 한번 해보자. 사기 맞고. 음반 내자 그러면은 제 영역이잖아요. 거기서 사기를 당하더라고. PR 하려면 돈이 얼마 필요해. 뭐가 필요해. 또 주면은 방송 안 잡고 거의 한 2억 가까이 되죠. 2억 정도 가까이. 다음 날 새벽에 들어와 피곤할 법도 한데 아침부터 열심히 몸을 풀어줍니다. 셋, 넷, 다섯. 힘들어. 앉아야 돼. 많이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벌써 지친 기색이네요. 살짝이 안 좋은 게 아니고 많이 안 좋지, 무릎은. 왜 안 좋냐면은 여기 무릎 여기에 인대가 3개나 있는데 인대가 다 늘어나 있어, 이렇게. 산을 타는 게 정말 좋다 그러는데 어떻게 올라는 가는데 내려오지를 못해. 각기춤 1인자라는 명성이 무색할 만큼 예전 같지 않은 몸 상태. 하지만 공연을 계속하려면 운동을 포기할 수는 없죠. 오늘도 부지런히 몸을 놀려봅니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밀린 집안일을 시작하는 정남 씨. 구석구석 청소기를 미는 폼이 예사롭진 않네요. 부모님 집을 나와 자취를 한 지도 벌써 10년 차랍니다. 이게 건조가 돼도 널어야 돼. 널어야지 이게 안심이 돼.
이렇게 걸지요.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사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걸까요? 아니요, 결혼을 못했죠. 안 한 게 아니고 못했죠. 이유가 있으세요? 시기를 좀 놓친 것도 있고, 그리고 뭐 평생을 혼자 살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여자친구도 있었을 거고, 만나봤는데, 이상하게 결혼까지는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7년 정도 만났는데, 그게 결혼으로 이어지질 못하니까, 거기에서 오는 타격이 좀 있더라고요. 아, 나는 결혼 못하고 살 팔자인가 보다. 잠시 후 예. 왔네. 밥 먹읍시다. 배달 음식이 도착했습니다. 밥 먹읍시다. 밥을 먹어요. 짠. 도시락이지요. 가끔 가다가 이렇게 반찬 좀 많이 있는 거. 이런 거 이제 먹고 싶을 때가 있거든. 혼자 살다 보니 매 끼니를 챙기는 것도 일이랍니다. 어쩐지 좀 쓸쓸해 보이네요. 배가 고프니까 밥을 먹는 거고, 혼자 사니까 혼자 먹는 거고, 밥 먹을 때마다, 아유, 좀 누구 같이 먹을 사람 없나? 홀로 밥 먹을 때면 유난히 허전한 마음. 바쁜 나날들 속에서 유일하게 외로운 순간이라고 합니다. 모처럼의 휴일. 중요한 약속이 있다는데요. 어이구, 안녕하세요. 안 오셨네. 과연 누구를 만나러 온 걸까? 형님. 너 왜 남의 동네까지 왔어? 아니, 저도 일산 원래 살았었잖아요. 주성이 같이 있었어. 네. 그래, 왔어? 그래. 앉아라. 그냥 조 앞에 카페. 카페요? 카페에서 카페로 옮기신 거. 카페에서 카페로 옮기고. 개그맨 이병진 씨입니다. 요즘 라이브 커머스부터 사진 작가까지 다방면에서 활동 중이라는데요. 정남이가 근래 들어 제일 연락을 자주 하는 동생이거든요. 그죠. 맞죠. 네, 정남이가 그냥 약간 밑도 끝도 없이 전화를. 제 인생에서 춤이랑 뭐 랩 빼면 없거든요, 사실은. 없는데, 이제 50탁 넘어가면서, 아니, 버리지 말고 이건 이거대로 가지고 있고, 내가 새로운 거에 도전을 좀 해보자. 그치. 나도 그래서 4년 됐거든. 네. 4년이나 되셨어요? 필요한 만큼의 아는 척을 해야 돼. 네. 맞죠. 맞아요. 그래서 나를 포장을 해. 내가 전문가인 것처럼 해줘야 돼, 솔직히. 근데 실제로, 네. 그래서 공부를 하란 얘기야. 실제로 그렇게 해봤더니, 다르지. 달라요. 달라. 나름의 지켜야 할 선들 그럼요.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만들어 놔야 돼. 나이가 들면 들수록. 왜냐하면 이제 기회가 많지 않잖아. 그렇죠. 근데 여기서 뭔가 하나라도 삐끗되거나 잘못되면 이거를 다시 리커버리 하기가 쉽지가 않아. 그렇죠. 일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말씀하신 다른 어떤 요소 때문에 이거에 영향을 받으면 안 되시는 사람도 근데 진짜 이런 잘 만나야 되고 네. 가려 만나야 되고 되게 지금 조심스럽게 더 나이 들수록 이상하게 더 조심스러워져요, 형님. 돌다리도 두들겨 볼 만큼 두들겨 보고 네. 골라야 돼. 인생 선배의 조언에 용기를 얻은 정남 씨. 그의 새 출발은 순조로울 수 있을까요? 그날 저녁 집을 나선 김에 만날 사람이 또 있다는데요. 저녁도 때울 겸 잡은 식사 자리입니다. 잠시 후 형. 매형 왔어, 큰매형. 형. 오랜만입니다. 야, 딱 맞춰서 왔네. 우리 작은 매형입니다. 작은 매형. 안녕하세요. 일로 들어오세요. 일로 들어오세요. 근처에 사는 매형들인데요. 고민이 있을 때면 가장 먼저 달려가는 든든한 버팀목들이랍니다. 진짜 힘들 때가 있었어요.
진짜 그 좀 공황도 좀 심해지고 뭐 이럴 때는 이제 집에만 있었지. 뭐 사람들 만나가지고 비즈니스를 해야 되잖아요. 나갈 돈이 없어, 진짜. 커피 한 잔 마실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의 마지막 보루 이제 큰 형한테 전화하는 거죠. 형, 나 저기 뭐야 사람들 만나가지고 커피 한 잔 해야 된다. 그래서 나와. 커피 마시는데 뭐 1, 2만 원이면 되잖아요. 근데 꼭 10만 원을 줘. 그리고 작은 매형한테는 굵직굵직하게 달라고 그랬지. 100만 원만 빌려주세요. 200만 원만 빌려주세요. 본인이 이제 크게 정점까지 찍었다고 내려와가지고 뭔가를 다시 하려고 하니 이 발돋움이 되게 어렵다. 어렵죠. 어려웠어. 시라고 하는데 자기 스스로 말고는 그 힘을 방법이 없었죠. 방법이 없는 거지. 네. 일남 이녀 중 막내 아들로 태어난 김정남. 어린 시절부터 뭐든지 알아서 척척 해내는 데다가 외아들인 만큼 그를 향한 부모님의 기대는 남달랐다고 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정님 너한테 어머니 아버님이 좀 너가 좀 어려운 존재야. 내가 옛날에 쉽게 말을 그랬어가지고 못해. 너한테 강요를 못하는 거야. 네가 좀 강요가 아니라 얘기 자체를 못하는 거지. 자가적인 너무 먼 아들이야. 와, 왜 그래? 야, 외손주 봐주는 게 좋냐? 친손주 봐주는 게 좋냐? 친손주지. 본인이 결혼하는 걸 반대하겠니? 야, 아, 염원을 한다. 염원을 하셔. 염원. 염원을 하시는데 거기다 너 외아들이야. 아들 하나야. 당연히 너 결혼하는 걸 부모님도 원하지. 말이 되는 소리냐? 그냥 뭐 미안한 감정이 아니죠. 정말 죄송한 감정이죠. 다음 날 아침부터 집 근처 마트를 찾은 정남 씨. 오랜만에 집밥이라도 해 먹으려는 걸까요? 그런데 이것저것 혼자 먹기엔 꽤 많은 양을 골라 담습니다. 홍씨. 오늘 갈 데가 있습니다. 오늘 갈 데가 있어요. 오늘 갈 데가 있어서 여기다 이렇게 올려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데를 가기 때문에. 네. 장을 봐서 찾아간 곳은 한 아파트. 매주 주말마다 두 손 무겁게 선물을 사들고 이곳을 찾는다고 합니다. 여기 엄마 집이에요, 엄마 집.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런데 문 앞에 집만 두고 바로 떠나는 정남 씨. 부모님을 뵙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 걸까요? 엄마가 사실은 암 수술, 대수술을 3번을 받으셨어요. 한 번은 유방암 때문에 그랬고, 한 번은 또 한 1년 반 정도 있다가 또 자궁에 또 암이 생기고, 또 그거까지 또 치료를 했는데 이제 또 임파선으로 또 암이 오셔가지고, 그나마 임파선으로 오신 거는 치료로 좀 됐어요. 약물 치료로. 그러니까 면역력이 워낙 약하시다 보니까 가가지고 들어가서 내가 조금이라도 감기가 걸려 있으면 엄마가 금방 감기 걸려버리니까 막 한 달, 2달씩 고생하세요. 병원에서 계속 막 링겔 맞고 막 이래야 되니까 좀 겁이 나서. 조금이라도 가깝게 있고 싶은 마음에 집 앞 벤치에 앉아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봅니다. 아버지. 왜? 기다려라. 엄마. 문 앞에 뭐 갖다 놨어. 봐봐봐. 고마워요. 집에 가고 싶은데도 엄마 또 저기 뭐 코로나 걸릴까봐 겁나서 못 가는 거야. 아니, 그래, 지금 약 먹었어. 약 먹었어? 약 먹었어. 아니 밥 제때 먹고 요새 운동해? 못 가. 못 가. 편찮으신 어머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지만 행여라도 부모님이 걱정하실까 애써 밝은 모습으로 통화를 이어가는 정남 씨. 엄마 내가 사랑하는 거 알지? 아, 그럼 나 분명히 사랑하지. 사랑합니다. 사랑한다.
맨날 사랑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 항상 건강하게 잘 다녀. 알았어. 또 전화할게. 안녕. 뭐야? 직접 찾아뵙지 못하니 아쉬운 마음뿐인데요.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춤에 빠져 살 때도, 돌연 방송을 그만둔다고 했을 때도 묵묵히 아들의 선택을 응원해 주셨던 유일한 사람, 어머니. 평생을 불효로 제가 하는 것 같아요. 부모님한테. 근데 효도는 그냥 내 생각에 저 같은 경우에는 효도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뭘 어떻게 해야지 효도를 하지? 효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은 엄청난데, 아무리 해도 그냥 이제는 어른들이 얘기했던 말이 이제 생각이 난 거야. 아무리 내가 자식이 부모한테 뭘 해줘도 부모 사랑에 티끌에도 못 미친다. 진짜 티끌만한 걸 하는데도 부모님은 고맙다 그러니까 막 제가 목이 메죠. 이 아무것도 아닌 거를 그걸 못하고 있었냐, 이놈아. 스스로 자책하고 그러는 거죠. 반성하고 후회하고 이러는 거죠. 항상 곁에 있기에 소중함을 잊은 사이, 영원할 것 같았던 어머니의 시간은 어느새 끝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바쁘고 힘들다는 핑계로 효도 한번 제대로 못했는데 자나깨나 아들 걱정뿐인 어머니. 그 큰 사랑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돌려드릴 수 있을까?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며칠 후, 경기도 광주의 한 행사장. 오랜만에 큰 무대에 오르게 됐는데요. 긴장된 마음을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날려봅니다. 살짝 긴장돼서 어떻게 하면 또 즐거운 시간을 드릴까?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이제 이런 거죠. 자, 마지막 피날레 무대 장식해 주실 터보의 김정남님 기대해 주셔서 오늘 공연의 하이라이트는 영원한 터보 김정남의 무대. 아직 그의 인기는 식지 않았습니다. 늘 이렇게 응원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들 덕분에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나 걸을 수 있었죠.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일으켜 세워줘. 우리 부모님부터 우리 식구들부터, 거기에는 종국이도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다시 일어나서 걷기 시작했거든. 조금만 기다리면은 내가 뛰는 모습을 보여줄게요. 인생이란 폭풍이 지나가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빗속에서도 춤추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픈 순간을 딛고 일어나 더 강해진 터보 김정남의 인생 2막을 응원합니다.